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에서 2010년부터 바른 식생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핵심 가치가 건강, 환경, 배려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요리사가 된 대제학이 있었어요. 그 대제학은 퇴청을 하고 나면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직접 짓고, 그리고 또 앞치마를 두르고 대추죽을 끓이거나 또 상추 김치를 담았어요. 또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에 요리를 직접 하던 대제학의 이름은 바로 서유구였습니다. 서유구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약용 선생님과 동시대를 살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정조를 보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다 영의정을 지내시고 경화세족으로서 아주 세련된 문화를 누리고 계셨어요. 경화세족이라는 것은 그 서울의 근거지를 둔 양반으로서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하던 양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유구 선생님 집안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선생님 집안이 몰락을 하게 돼요. 몰락을 한 뒤에 선생님은 임진강이 있는 파주 장단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시면서 아들 우보의 도움을 받아서 임원경제지라는 대백과사전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집안이 복권이 돼서 전라관찰사로 70이 넘은 나이에 가시게 되는데요. 도롱이를 입고 바짓가랑이를 걷고 직접 벽시 개량을 운동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그 당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전라도 사람들에게 고구마 종자 씨앗을 일본에서 구하셔가지고 급히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전라도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내십니다. 이런 선생님께서 남긴 임원경제지가 총 113권 52책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 7권 정조지는 정조라는 뜻은 소정, 도마조 해서 속과 도마를 뜻하는데요. 결국 농업의 최종 결과물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 책입니다. 제가 정조지를 복원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느꼈던 부분들을 엮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식이라 하면은 가장 어느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엿볼 수 있는 창이 한식이에요. 근데 우리 한식이, 저는 한마디로 제가 이제 정조지 복원하면서 느낀 게 한식이 울고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어요. 제가 정조지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변형이 돼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한식이 계속해서는 나가면 우리 한식이 완전히 쓰러질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같이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정조주의를 통해서 느꼈던 한식의 문제점들을 좀 3가지 정도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식이 그 지역색하고 그 식재 맛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환경이 내려준 조리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 요즘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서 그러는지 여행을 하다 보면 좀 뭔가 뭐 먹고 싶은데 전부 다 뭐 오리탕, 닭백숙, 두루치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는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막 고기 요리가 많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양념 자체가 너무 고추장 달고 진하고 맛이 강해서 그 음식의 식재 자체의 맛이 막 묻혀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고, 고추장이 물론 우리나라밖에 없는 양념이에요. 예를 들면 된장이나 간장은 일본이나 중국에도 있지요. 근데 고추장을 너무나 많이 남용을 하다 보니까
고추장 자체가 굉장히 격이 떨어지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추 가루가 고추장과 더불어서 매운맛을 내는데 많이 쓰이는 양념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쓰기는 산발 소스 같은데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우리하고 그 이용하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다른 맛과의 조화를 생각한다는 거죠. 시고 짜고 달고 그 맛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데 우리는 무조건 너무 많이 고추장 맛에다만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수산시장에서 한국인 고객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한국인 도매상들은. 왜냐하면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사서 고추장에다 넣어서 찌개를 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이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둔갑시키는 데 쓰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조지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우리가 양념이 다 식재료 같은, 옛날에 있던 양념과 식재료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정조지에서 보면은 후추도 참 많이 쓰이지만 후추와 더불어서 천초와 산초라는 양념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산초, 천초 하면, 산초는 그 냄새 나는 미꾸라지 음식에만 넣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요리에만 넣고, 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먹는 음식에 넣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추가 들어오기 이전에 산초와 천초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널리 쓰였어요. 근데 저는 산초와 천초가 사라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유전자에 기억던 맛조차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안타깝냐 하면, 그 우리나라의 고추의 매운맛은 아주 그 뜨겁고 또 막 얼얼한 매운맛이에요. 근데 선초와 산초는 아주 상쾌하고 시원한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그 산초와 천초가 사라지면서 우리 음식 문화가 저는 크게 위축됐다고 봐요. 그리고 산초와 천초의 음식이 줄어들면서 다른 그 이국인, 외국인의 입맛을 잡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 산초와 선초의 그 사라지면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양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세계적인 요리사라고 누구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스페인의 페란 아드리아랍니다. 이 사람은 그 그림계의 피카소라고 미술계에 그 불리울 정도로 이 천재적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많은 요리 중에서 가장 그 미식가의 극찬을 받는 요리가 의외로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뭐냐면 완두콩 스프예요. 그 완두콩 스프는, 완두콩 우리 이제 엄마들이 죽 끓이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끓이는데 거기에 크림 하나가 들어가고 거기에 양념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민트예요. 우리 박하라고 하잖아요. 그 박하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그 아이들한테 완두콩 스프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콩 특유의 그 텁텁함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 박하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 완두콩 스프가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념 하나가 세계 요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그 정조지에도 이에 못지않은 요리가 나오는데요. 연실이라고 아시죠? 연실은 그 연의 그 씨앗이에요. 연빵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갈아서 죽을 끓이는 게 정조지에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박하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서양 요리사를 보고 유학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 요리가 바로 우리 정조지에 하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양념의 중요성도 아울러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의 그 문화,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나라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미식의 나라라고 알려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적인 음식을 파는 식당에 인증서를 붙여줘요.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국에서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태국 식당에 그 타일랜드 셀렉트라는 그런 인증서를 붙여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자기네 음식들을 잘못 인식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크게 쓰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좀 도입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식재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류 쪽이에요. 다들 요즘에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육류에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정조지 속에를 보면은 굉장히 풍부한 육류 요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육류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만 추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슴고기 요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슴고기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용약이라는 걸 먹죠. 녹용이 들어간 거. 근데 사슴고기 자체 성분에 그 강글리오사이드라는 녹용 성분이 35%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소고기를 먹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 사슴고기가 많이 먹혀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사슴고기가 그 고단백이고 저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옛날에 먹던 요리들이 이렇게 다시 도입이 돼서 들어오면 그 어떤 다양성이라는 식생활의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의 그 도구들하고 또 조리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립투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립투라는 거는 그 우리가 모자 삿갓 있죠? 그거를 엎어놓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샤브샤브 형태로 채소를 넣고 고기를 살짝 데쳐 먹을 수 있고요. 양쪽 날개에는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구워지면서 그 국물이 가운데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요거에 그 조선 시대 때는 남자들이 이걸 난로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배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롱이라 하면은 옛날에 우리 병아리장을 가두던 형태의 대나무로 만든 도구가 있었어요. 옛날엔 이제 집집마다 안방에 화롯불을 놓죠. 그리고 그 대나무로 만든 배롱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기나 음식물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한식 문화가 이렇게 단절이 된 거는 전통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전통이 단절되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일본 그 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화 만들면서 우리의 그 어떤 문화들까지 같이 말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밥을 먹거나 이런 거, 또 아니면 옷을 입거나 이런 것도 자신들의 그 어떤 통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버렸죠. 그때 많은 문화들이 사라지고 아울러서 식문화도 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밥 먹기도 다 피난 다니는데 언제 앉아서 밥을 먹겠어요. 그저 그냥 아무거나 있는 대로 배만 채우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식문화들이 급격하게 또 사라졌고 그 이유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폐허를 딛고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또 막 산업화가 됐죠. 급격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문화들, 특히 식문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맷돌로 천천히 이렇게 요리하고 확두개 갈던 것들이 전부 다 믹서기로 막 드륵드륵 빨리빨리 해서 먹고 다들 일터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인이 됐고 지금 많이 이렇게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있죠. 그래서 수은자빵이나 음식 디미방들 옛날 고조리서들이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서 복원돼서 우리의 이제 책으로도 보고 실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체계적이고 그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제 가문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한계도 있고 레시피도 수를 빼면은 사실은 레시피 수가 적죠. 그래서 이 정조지가 이제 이 레시피가 이 안에 1,500개가 들어있는 방대한 그 레시피예요. 정조지가. 그래서 이 정조지를 제대로 복원해서 현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식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았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해지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떠올라요. 이 저녁 무렵이면 김을 재우던 엄마의 모습. 옛날에는 왜 김을 재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놓고 기름 바르고 김솔로 소금 이렇게 뿌려서
연탄불에다 섭새에 올려놓고 구워서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라가지고 놓으면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B사 제품의 김이 맛있냐, 뭐 A사가 맛있냐 이런 걸로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생일이 늦가을이기 때문에 이게 가을이 되면 엄마가 만들어주던 제 생일에 만들어주던 그 호박떡 그 시루가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찬 호박떡 그거 이렇게 먹고 내가 아무리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그 호박떡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속상한 일을 극복하는 어떤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마들은 뭐 내가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말씀을 하기에 앞서 아까처럼 김을 재워서 자녀들의 밥상에다 한번 올려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는 그런 실천하는 것들이 저는 참 필요하고 그게 아이들의 인성과 어떤 인격 형성 그런 거를 많이 좌우하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엄마가 정성 들여 먹은 음식 그 아이와 저는 극복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제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확신을 해요. 저는 한 가지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하고의 그 음식 만들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시간들을 늘리고 나는 솜씨가 없어서 차라리 백화점에서 사다 먹이거나 반찬 가게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시면 저는 김이라도 하나 제대로 구워서 정성스럽게 잘라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식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먹는 문제를 떠나서 그 아이의 정신 세계를 저는 지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유구 선생님의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집안에서는 쌀알이 하나 밥알이 떨어지면 그거를 씻어서 먹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씻어서 한 알이라도 다시 너 먹어라.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 집안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식시삼결이라는 어떤 그 구호를 외치고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시삼결은 맨 밥을 그 새 수저를 먹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반찬 없이. 근데 첫 수저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르고 고르구나 옥황상제가 내려주신 복록이여 나는 이 밥을 먹는구나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술을 뜰 때는 화전은 경작하기 어렵고 수저는 물대기가 어려운데 나는 이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하셨고요. 세 번째 술을 뜰 때는 달구나 달아 농사 지은 쌀이 참으로 달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밥수저를 본격적으로 반찬과 함께 먹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 밥을 농사를 지은 사람 그리고 또 그거를 조리한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색하길 수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거를 한번 이 식시삼결을 자기 가정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에 감사 이 농산물 그리고 요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교육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